홍준표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다 뭐 해당자들은 고사하고 있고요. 뭐 인재 영입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아픈 일이 또 하나 발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인물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한국당인데 이번에는 그 어제 좀 발견된 소식인데 창원시장 공천 후보자로 이제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진래 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어제 지명됐는데 어제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조진래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당은 지금 뭐 사천도 그렇고요, 울산도 그렇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유력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셈법이 좀 삐끗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 좀 반응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홍준표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진래 의원님 이번에 되셨잖아요. 근데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스타됐다. 김기현에 이어서 공천 확정되는 날 우리 후보를 또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스타된 것이다. 예, 선거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가겠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래 전 의원을 창원시장 후보로 오늘 공천을 확정 지은 날 경찰에서 조진래 전 의원을 조만간 조사할 겁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네. 홍준표 대표의 반응이 글쎄요. 괜히 재미난데요. 당내에서 좀 황당하다는 뭐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 사실 안상수 현직 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맞아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진래 전 의원이 이제 창원시장 한국당 후보로 오늘 결정이 됐는데 이 조진래 전 의원이 결정이 되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차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상수 현 창원시장인데요. 뭔가 이제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히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저런 결과가 내려진 겁니다. 경선조차 하지 않고 그냥 홍 대표의 측근을 공천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난 건데요. 어제 그래서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창원시장 공천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시민과 당원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꼴찌 수준의 당대표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천의 부정공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창원시장에 재선된다면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밝혔는데 창원 지역의 당원들까지도 이제 한국당 당사 앞에 오늘 몰려와서 상경 집회를 열기도 하고 약간 좀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공천 주지 않는다고 사천이라고 하면서 당을 비난하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공천 잡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잡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군요.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조진래 전 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다.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현 창원시장 간의 뭔가 이 신경전 충돌인데요. 이 두 사람 간의 악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병규 기자가 그 옛날 스토리를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좋지 않은 불화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럼 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일단 같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몸담았던 선후배 사이인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제 검찰 떠나서 정계 입문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고요. 안상수 시장은 당시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담당 수사 검사로서 또 이렇게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던 이 스크랩입니다. 근데 누가 선배냐면 안상수 시장이 선배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검사 후배입니다. 무려 7년 선후배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 좀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10년도 모습이에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시장이랑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던 홍준표 대표의 그 모습인데 서로 이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그만큼 그때도 약간 갈등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개싸움이 이 갈등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싸움 과연 뭘까요? 먼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죠.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이거는 다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좀 개를 좀 딴 데 좀 옮기면 안 되겠냐,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10마리를 계속 키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됐습니다. 10마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진돗개 1마리, 새파트 2마리, 그리고 새끼 2마리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뒤에 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러브샷을 했습니다. 하도 갈등설이 제기되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한 두 사람의 모습인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의 내용이거든요.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당서 이번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나갈 것이냐 하면 창원시장 재도전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국당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상수 시장에게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 대표의 승인이 없으면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과 홍준표 대표의 갈등의 골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창원시장 간의 설전, 그 개싸움 설전, 그게 참 유명한 일화죠. 예,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밝혔는데 창원 지역의 당원들까지도 이제 한국당 당사 앞에 오늘 몰려와서 상경 집회를 열기도 하고 약간 좀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공천 주지 않는다고 사천이라고 하면서 당을 비난하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공천 잡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잡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군요.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조진래 전 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다.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현 창원시장 간의 뭔가 이 신경전 충돌인데요. 이 두 사람 간의 악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병규 기자가 그 옛날 스토리를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좋지 않은 불화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럼 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홍준표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다 뭐 해당자들은 고사하고 있고요. 뭐 인재 영입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아픈 일이 또 하나 발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인물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한국당인데, 이번에는 그 어제 좀 발견된 소식인데, 창원시장 공천 후보자로 이제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진래 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어제 지명됐는데 어제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조진래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당은 지금 뭐 사천도 그렇고요, 울산도 그렇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유력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셈법이 좀 삐끗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 좀 반응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홍준표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진래 전 의원이 이제 창원시장 한국당 후보로 오늘 결정이 됐는데, 이 조진래 전 의원이 결정이 되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차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상수 현 창원시장인데요. 뭔가 이제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히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저런 결과가 내려진 겁니다. 경선조차 하지 않고 그냥 홍 대표의 측근을 공천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난 건데요. 어제 그래서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창원시장 공천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시민과 당원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꼴찌 수준의 당대표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천의 부정공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창원시장에 재선된다면 좀 자세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일단 같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몸담았던 선후배 사이인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제 검찰 떠나서 정계 입문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고요. 안상수 시장은 당시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담당 수사 검사로서 또 이렇게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던 이 스크랩입니다. 근데 누가 선배냐면 안상수 시장이 선배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검사 후배입니다. 무려 7년 선후배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 좀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10년도 모습이에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시장이랑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던 홍준표 대표의 그 모습인데 서로 이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그만큼 그때도 약간 갈등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개성이 이 갈등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성 과연 뭘까요? 먼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만나. 조진래 의원님 이번에 되셨잖아요. 근데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대표님 전국적으로 스타됐다. 김기현이 이어서 공천 확정되는 날 우리 후보를 또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스타된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선거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가겠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래 전 의원을 창원시장 후보로 오늘 공천을 확정 지은 날 경찰에서 조진래 전 의원을 조만간 조사할 겁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네. 홍준표 대표의 반응이 글쎄요. 좀 괜히 재미난데요. 당내에서 좀 황당하다는 뭐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진래 이 전 그 정무부지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 사실 안상수 현직 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맞아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